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1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13일차고요. 야, 1825일 되면 만 5년이에요. 제가 한 날로만. 네, 야, 그쵸. 네. 네, 볼게요. 오늘 133페이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뭐, 건의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도 좀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또 공지가 이렇게 또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3페이지고요. 남들이 빛나야 나도 빛난다. 남들이 빛나야 나도 빛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남들이 빛나면, 나는 사라지는데, 꺼지는데,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이 빛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메이어는 쇼 비즈니스 업계 내부에서는 대단한 명성을 얻었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리우드에서는 이 문제를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한다. 작가들은 가급적 많은 TV 프로그램 크레디트 타이틀, 프로그램 맨 앞이나 뒤에 제작자, 그다음에 감독, 출연진, 작가 등의 이름을 나열한 자막.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 크레디트 타이틀이에요. 여기에 이름을 올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장면이 자신의 창조물임을 알린다. 그러니까 자막에 올려서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를 300개 이상이나 만들고 수정했지만 할리우드의 관행에 저항하는 뜻으로 단 12편에만 작가로서 이름을 올렸다. 할리우드의 관행에 저항하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올렸다. 메이어가 아이디어를 내고 농담을 만들어낸, 나머지 수백 개의 에피소드에는 동료 작가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팀 롱은 내게 말했다. 메이어는 심슨 가족 크레디트 타이틀에 이름을 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으면서도 올리질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데 메이어는 자기 아이디어를 남에게 줘버리고 이름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디어 생산 기계였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중 엄청난 양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메이어는 명성을 얻을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했을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는 인정을 독점하는 것이 확실히 어울린다. 라이트는 텔리 에산에서 모든 서류에 자기 이름을 대표 건축가로 기재할 것을 고집했다. 견습생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을 때도 말이다. 그는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올리고 모든 서류에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견습생들을 위협했다. 메이어의 사례와 비교하면 라이트는 남들에게 인정을 요구하고 심지어 공적을 빼앗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로서 성공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메이어는 그러니까 메이어의 사례와는 비교해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남들에게 내 인정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심지어 공적을 빼앗아서 독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한 사람의 공이 아니거든요. 사실 뒤에서 일어나는 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안 보이고 내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에고가 그래요. 네, 에고가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근데 메이어는 공적을 차지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으로 명성을 누릴 기회를 잃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가 않았다. 명성을 잃었는데도 그래도 그는 책임 프로듀서에서 인정을 받아 심슨 가족 시리즈로
에미상을 6개나 받았다. 메이어는 크레디트 타이틀에는 모두의 이름이 올라가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본에 너무 많은 이름이 적혀 있으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밥그릇 하나에 달려들어 나눠 먹으려 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디트 타이틀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올라가도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들이 빛난다면 당신도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에도 너무 많은 이름들이 올라가면 권위가 또 떨어진다고 하듯이. 근데 그게, 남들이, 그곳에서 남들이 빛나면 당신도 빛난다. 근데 우리는 에고가 내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주의를 끌고 오고 내가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 그게 부작용이 생겨버리죠. 그게. 어제 이거 읽다 보니까 저는 제 물건에 이름을 다 붙여놓거든요. 왜냐면 헷갈려서. 왜냐면 딸네 집에 가서 미스트를 들고 가도요. 지 건지 내 건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름표,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는 걸 사줬어요. 쿠팡에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책에도 그렇고 죄에 붙여놔요. 제 거라는 거를. 그 누가 봐도 있으면 이거 제 거 백성의 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보면 스티커가 이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이게 백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 붙여놔요. 그래서 어제 보니 다 이름이 붙였네. 그리고 어제 정지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는데 이름을 다 붙여놔야 돼요. 왜냐면 저거 충전기도 떼서 제가 어디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샀거든요. 새로 사면서 다 붙여놓고요. 저희 손녀딸이 자기 이름을 다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 자기 이름을 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붙인 건 또 제 거예요. 아린이 이름 붙인 거는 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거는 제 거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헷갈리니까 구분하려고. 그죠? 충전선도 이름 붙여놓으면, 이게 빼면서 충전선도 뭐 잊어버렸다가 누가 찾아주시고 막 이랬었나 봐요. 어제 뭐 질문하는데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남겨놨을 때 딱 보면, 이거 누가 놓고 갔구나. 그럼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뭐, 제 거에 제 물건에 제가 붙이는 건데, 제가 제 거를 뭐, 어디 가나 백성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제 이름에 이렇게 제 거, 잃어버리는 거를 방지하고 그리고 저희는 온 가족이 막내 빼놓고는 다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특히 여기 조유라님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제 거인지도 알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요새는 철 들어갖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걸 주더라고요. 요새는 애 나니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전에는 제 이름이 썩 적혀 있는데도 들고 가는 거예요. 웃겨서 하여튼 어쨌든 뭐 이거하고는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저는 제 물건을 챙기려고 제 이름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올려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해도 어제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참 요번에 이제 어떤 좋은 한 오랫동안 묵어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좀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죠.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의 노력이 있으시겠구나. 잘 모르겠지만, 여쭤보지도,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시는데, 이제 얘기하실 때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맞구나라는 거는 있어요. 선생님 어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모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와주고, 옆에서도 또 뭐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또 옆에서들 도 많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렇게 됐잖아. 뭐 어쨌잖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내 거를, 이제 에고는 자꾸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고, 내가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 혼자주의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에고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아야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걸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티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평상시에 보면 티업을 해야 될 때 하는 거와 평상시에 계속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또 좀 다르거든요.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빛나고 그래야 나는 뒤로 간다. 했을 때 내가 앞서가는 사람은 뒤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각성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내려놓는 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볼게요. 시간이 흐르자 메이어가 옳았음이 밝혀졌다. 당신이 빛나면 나도 빛난다. 그쵸? 그는 단기적으로는 희생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희생이라는 표현도 별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도 놓고 하는 행위를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땅한 인정을 받았다. 메이어는 데이비스 오원이 잡지, 뉴요커의 가장 웃기는 TV 프로그램 뒤에 숨은 가장 웃긴 나이라는 제목으로 메이어를 소개한 2000년까지 할리우드 밖에는 사실상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오원이 인터뷰한 심슨 가족 시리즈의 주요 작가들은 하나같이 메이어를 찬양하기에 바빴다.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유머 감각 아이디어를 사례를 내놨는데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날도 많았었던 이 메이어를 어, 이 모든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을 하더라. 그래서 팀 롱의 말처럼 나도 메이어는 난처하겠지만 그의 미덕을 칭찬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의 미덕을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미덕이 있어야 돼. 이 미덕이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재능보다 미덕이다. 그죠? 재능보다 이 미덕, 인간 관계, 인간성. 그래서 그 이 미덕과 이런 인간관계, 재능보다 이 의식,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미덕이라는 거. 아, 내가 한 걸 드러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을 나누고 조건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그게 높은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의식이 우선이다. 재능이, 재능과 어떤 재능,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이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를 해주셨죠? 어제 읽었나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 이타적인 경우에는 이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존경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다. 그런데 재능이 많은데 내 재능을 내가 돌출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공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나를 더 놓는 연습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되게 저도 얼만큼 많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한번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밑에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발표를 한번 해보고 나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이제 발표를 좀 해야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생 태어났을 때 어떤 그 사건, 그쵸?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아요. 알아서 안 해요. 근데 알아서 안 한다고 감정이 바뀌거나 제 맥락이 완전히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은 거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고 제가 사라질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끼기 하고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끼기, 놓아버리기, 질문하기.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들어와서 뒤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잘하면은 그거 싫지 않냐. 그것도 싫어요. 그쵸?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하면 A씨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저는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보다 잘. 그래서 나중엔 아예 포기하고, 먼저 잘할 사람 잘하는 거지 하는 마음도 놓아버림도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동생, 오빠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구야, 18분인데 승리를 독식한 죄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승리를 독식했어요. 이거는 좀 길어요, 단락이. 좀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30분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승리를 독식한 죄. 너도 빛나고 당신이 빛나야 나도 빛난다가 아니라 승리를 독식한 죄. 매처는 공동 작업에서 기버에게 보너스를 주는 만큼 테이커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 기버에게는 보너스를 주는데 테이커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이 세르네가 슬로베니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동료들에게 정보를 감추는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들이 그와 똑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48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학자 조너스 소크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참 동료들에게 정보를 감추는 사람은 동료들에게 정보를 감추는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볼게요. 1949년 존 애던스 프레더릭 로빈스, 토머스 웰러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배양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952년에는 피츠버그 대학의 소크 연구실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백신이 개발되었다. 바로 그 해에 미국 역사상 소아마비가 가장 심하게 유행했다. 5만 7천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어섰으며 2만여 명이 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후 3년 동안 소크의 스승 토머스 프랜시스는 소크의 백신 임상 시험을 지휘하며 자원봉사자가 22만 명과 학교 관계자 6만 4천 명 그리고 의료 분야 전문가 2만 명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1,800명에게 백신을 투약했다. 마침내 1955년 4월 12일 프랜시스는 미시건주 에아버에서 나라 전체의 희망의 물결을 선사하는 선언을 했다. 소크의 백신은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효능이 있다. 백신은 힘겨운 소아마비 구제 모금 운동을 통해 2년에 걸친 전국으로 2년에 걸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소아마비 발생률은 거의 90%나 급감했다. 1961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소아마비 발생 건수가 161건에 지나지 않았다. 백신은 전 세계에서 똑같은 효과를 냈다. 조너스 쇼크는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역사적인 1955년의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과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고발사를 하고 있었다. 고별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에던스 로빈스 웰러가 한 중대한 공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이미 1년 전에 소크의 연구진이 개발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혁신적인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말이다. 더욱 어리둥절했던 것은 소크의 연구소에서 막대한 공헌을 한 연구자 바이런 베넷, 퍼시벌 바젤의 제임스 루이스, 줄리어스 영거, 엘시 위드, 그리고 프랜시스 유로치코 등 6명의 공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소크의 연구팀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역사가 데이비스 오신스키는 자신에 져서 미국의 소아마비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크는 한 번도 자기 연구실의 동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꽉 들어찬 객석에 자랑스럽게 앉아있던 연구실의 동료들은 모욕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피츠버그에서 소크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소크가 영광을 기려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였지만 이미 한참이나 기한이 지나버렸다. 매처의 시선으로 볼 때 이는 옳은 이야기다. 소크의 동료 중 한 사람들은 기자에게 토로했다.
처음에는 그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악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훗날 줄리어스 연고가 특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음이 나타났다. 그는 오신스키에게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고 싶을 거라며 사람들은 또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인정받고 싶어 하며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고백했다. 모욕감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1957년 소크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는 바이러스 학과 면역학에 몇 가지 중요한 공헌을 했다. 1993년 그들은 마침내 피츠버그 대학에서 마주쳤고 연구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헌신적인 조력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목표를 꿈꾸며 열심히 충직하게 일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료들을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연고는 소크가 당신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제로로 대답하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조너스 소크가 공격을 독차지한 그 순간을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문제를 일으켰다. 그가 설립한 소크 생물학 연구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연구자 수백 명이 인도적 과학의 한계를 초월하려 애썼다. 하지만 훗날 에이즈 백신 개발에 실패하는 등 생산성이 시들해졌고 소크 자신은 동료들로부터 소외당했다. 그는 소아마비 예방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명망 있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도 뽑히지 못했다. 오신스키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명한 소아마비 연구자들은 거의 모두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입성했다. 하지만 조너스 소크는 예외였다. 누군가가 말했듯 소크는 과학계의 불문을 읊깨뜨렸다. 그 불문율을 읊깨뜨렸는데 그 불문율은 누군가에게 공로를 돌려야 하는 것이다. 연고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은 소크가 거칠에만 좋아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을 했다며 그를 깊이 원망했다. 반면 소크는 동료들이 지나치게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은 있다. 누군가가 뭔가를 이뤄내 인정을 받으며 경쟁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앤 아버에서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다. 소크는 끝내 동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1995년 세상을 떠났다. 동료들의 공로를 아주 이 아이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5년 피츠버그 대학은 소아마비 백신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에이즈 연구자이자 조너스 소크의 아들인 피터 소크는 마침내 기록을 바로잡았다. 그것은 한 사람만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련되고 헌신적인 팀이 이룬 성과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조너스 소크는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 그는 자신이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메이어처럼 신용 점수를 높이기는커녕 공적을 독식한 죄로 동료들로부터 벌을 받았다. 소크는 왜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동료들이 공헌한 바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테이커가 흔히 그랬듯 어쩌면 그는 자신의 성과를 빈틈없이 지키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이 따로 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동료들한테 자기가 인정받을,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자기 혼자 독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거로 해서 이제 책임 편향 어떻게 이제 되는지 되게 재밌으면서 참 이 책 재밌네요. 그렇죠? 의문을 남기면서. 그래서 어쨌든 독식하면서 이제 그 왜 독식을 했느냐가 또 나오는 거고, 또 독식을 하게 되면 나만의 인정을 하려고 받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위드 그룹 팀이 대단한 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쨌든 도와주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는 이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맞춰가야 되고 서로 더 내려놓을 것은 더 많지만 어떤 불편한 것들, 그쵸? 불편한 것들 발표를 못해서 뭐 탑 스폰서에 대한 불편한 것들도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밖으로 막 이게 표출되는 걸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한 14년 동안 쌓여놨던 것들이 근원적인 신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는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 이건 수시로 또 이제 그냥 괜찮아 생각할 때는. 생각만 할 때는 괜찮은데 진짜 그 에너지 장에서 얘기할 때는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에너지가 이제 숨겨져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불편해 했던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뻗어져 가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러면 또 문제가 파장이 돼서 개가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내가 공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쵸? 또 있는 사람들은 또 칭찬도 해야 될 것이고, 그쵸? 서로 또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뿌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쵸? 예,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또 뿌려도 될 일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으면 서로 이제 대화를 소통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 그쵸? 소통.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 같아서 아, 소통에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저는 이제 어제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소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엄청 잘 될 것 같고요.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직급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어디 새벽부터 이렇게 가세요? 네. 출근하시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식 수업 들으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비가 오고 아주 쌀쌀하고 가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시원한 날씨 많이 즐기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토요일 날 수업이 그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12월 6일, 7일은 시크릿이 있는 날이고요. 네, 음서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